안녕하세요. 정지행TV 정지행입니다. 오늘은요, 녹용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녹용은 다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녹용은 대표적인 몸을 보호하는 보약에 들어가는 거의 보약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녹용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녹용에 대한 얘기를 쭉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녹용은요, 사슴 뿔이죠. 수컷의 사슴의 뿔을 이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약재로 쓰는 이 녹용은 수사슴의 어린 뿔을 잘라서 이제 녹용으로 씁니다. 왜 어린 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요, 이 뿔이 다 자라서 저절로 탈락이 된 것은 녹용이 아니라 녹각이라고 합니다. 한약재 상가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딱해진 이런 뿔도 보셨을 텐데, 그거는 어린 뿔이 아니라 저절로 탈락이 된 그런 뿔이고요. 이거는 녹각이라고 하고, 거의 이 뿔은 뼈에 가깝죠. 딱딱하고 속도 거의 딱딱합니다. 하지만 녹용으로 쓰는 사슴의 어린 뿔은 이게 탈락이 되기 전에 잘라서 쓰는 거고요. 이 뿔은 그냥 보기에 겉으로는 딱딱하니까 저게 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녹용은 뼈가 아닙니다. 바깥은 딱딱해서 뿔처럼 보이지만 속은 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사슴의 뿔은요, 얼마나 자라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냐면요, 사슴의 뿔을 자르고 2달이 지나면 1m 정도 자랄 정도로 사슴뿔의 이 성장 속도는 어마어마하고요. 사슴뿔은요, 한겨울에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사슴의 뿔은 기혈순환이 왕성해서 따뜻하다는 얘기겠죠. 눈이 쌓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다 녹아버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슴의 뿔은 사슴 키 플러스 뿔이 이만큼 자라났으니까 땅을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피가 뿔 꼭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이 좋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슴 뿔은 우리가 외형상 보는 그 느낌 그대로 녹용의 효능을 보면은요, 일단은 굉장히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기를 짱짱하게 해주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강합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 보면은요, 이 사슴뿔 녹용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면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특히 병 후에 몸이 허약해졌을 때 녹용을 쓰게 되면 병의 회복도 빠르고, 특히 남성의 힘, 정력 보강에도 좋고요. 남자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여성들의 대하, 이런 여성의 여러 가지 자궁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산후의 회복에도 좋고요. 임신 중에는 안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용은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뿔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자의 옆에 격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뿔 길이는 물론 사슴에 따라서 이 뿔에 따라서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거의 평균 1m 전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따라서 또 효과가 다 달라요. 뿔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부분은 상대, 중간 부분은 중대, 아랫부분은 하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꼭대기 부분 상대 중에서는 꼭대기 중에 제일 꼭대기는 분골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랄 때 성장점, 생장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성장점, 생장점이 이 분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성장 발육을 위해서 이 녹용을 먹일 때는 제일 꼭대기, 상대 중에도 분골을 쓰게 되고요. 이 상대는 아무래도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콜라겐이나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 부분은 보호하는 중에도 특히 이제 기력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쓸 때 상대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 중대도 상대보다는 조금 아랫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보혈하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질환이나 그리고 남성의 정력 이런 걸 위해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대의 경우에는 상대에 비해서는 좀 각질화가 됐다고 할까요? 조금 딱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오히려 골다공증이나
뼈를 좀 튼튼하게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상대보다는 중하대 쪽으로 넣어서 쓰게 되면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녹용은요, 상대, 중대, 하대를 내가 왜 녹용을 먹냐는 목적에 따라서 그 부위를 다르게 쓸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야 이제 이 녹용은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기본 약재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이 녹용만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한의원에서는 녹용만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용만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성장 발육을 위해서, 아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키를 좀 더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아이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쓸 때 분꼴이 원래 좋다고 분꼴만 데려서 쓰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성장 발육에 좋은 여러 가지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보호하는 약재라든지 키를 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들 처방 플러스 녹용을 쓰면 이 효과가 녹용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의 정력이라든지 여성의 자궁 건강, 여러 가지 보혈, 보기 하기 위해서 약을 쓸 때도 단순히 녹용의 상대나 중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기, 보혈하는 한약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기본적인 처방 플러스 이 녹용의 상대나 중대를 넣어서 쓰게 되면은 녹용 상대, 중대만 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우리 몸에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처방은 보통 한의원에서 쓰시게 되면 그 개개인의 체질과 현재의 몸 상태에 맞게 딱 맞춤 처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서 파는 녹용 액기스만 드신다든지 녹용만 사서 데려 드시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녹용의 하대에는 제가 뼈에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뼈에 좋은 부분은 판토크린이라고 해서 현대의학적으로 성분으로 볼 때는 그런 성분과 칼슘 이런 성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누구나 골다공증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녹용의 중하대 부분을 넣어서 뼈에 좋은 그런 한약재랑 같이 데려서 장기 복용을 하시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도 되고요. 골다공증이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약재를 쓰게 되면은 훨씬 좋아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 이 골다공증에 좋은 녹용의 하대 부분에 많은 판토크린 성분은요, 우리 뼈는 항상 새로 생기면서 파괴가 되거든요. 파괴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세포가 파골세포라고 하는데 녹용의 하대의 성분으로 연구를 한 결과 이 우리 몸에 있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를 해줘서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실제로 지금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녹용에는요,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우리 몸 중에서 뇌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좋아지게 하고 뇌 세포 기능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머리도 더 잘 돌아가게,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머리도 더 좋아질 수 있고요. 어르신들의 경우는 치매 예방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녹용은 두루두루 면역 기능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 치매 예방, 면역 기능을 항상 좋아지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기력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이 녹용은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 부분의 기본적인 처방 플러스 이 녹용을 넣어서 드셨을 때 훨씬 우리 몸을 빨리 좋아지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